할아버지, 통장에 3,000원 있다고요? 그럼 편의점 가서 라면이나 사 드세요. 창고 직원 박은진이 키득거리며 동료들을 쳐다봤습니다. 세령은행 로비에 비웃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낡은 회색 외투를 걸친 장윤호 할아버지는 구부정한 등을 더욱 굽히며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80살의 나이에도 또렷한 눈빛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깊은 상처가 스며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옆에 서 있던 손자 한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6살 청년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참았습니다. 은행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할아버지의 희끗한 머리카락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박은진은 매니큐어를 한 손톱으로 창구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세요. 뒤에 대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인위적인 장미향이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혀를 찼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이 치매라도 오신 건가? 옆에 있던 여성이 맞장구 쳤습니다. 3,000원으로 뭘 하려고 은행에 오셨을까요? 윤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의 낡은 구두 밑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음이 났습니다. 도윤은 할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업고 놀이터까지 걸어가던 그 넓은 어깨가 이제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박은진이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농담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 여기 온 거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그녀는 동료 직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업무가 늦어져요.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장윤호는 한국 전쟁을 겪으며 자란 세대였습니다. 15살의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명동 뒷골목에서 시작한 구두 닦기였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이 구부러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에 손가락이 갈라져도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려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25에 시작한 작은 철물점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낡은 3륜차 한 대와 500만 원의 빚으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밤 11시까지 배달을 다녔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고객을 찾아갔습니다. 품질 좋은 제품만 취급했고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 신뢰가 쌓여 철물점은 건축 자재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세령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수십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와서도 1,000원짜리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비서들이 고급 양복을 권해도 거절했습니다. 사치는 영혼을 썩게 만든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의 간절함과 겸손함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봐왔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가 부모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올 때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도윤아,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오늘
그 할아버지가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은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르신, 뭘 잘못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윤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모서리가 닳아서 실밥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도윤이 생일 선물로 준 지갑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통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박은진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3천만 원?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어르신, 장난하지 마세요. 3만 원도 없게 생기셨는데 3천만 원이라니요? 주변 고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양복을 입은 남성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치매인가 봐요. 웃음소리가 은행 로비에 퍼졌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박은진이 창구 옆 동료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그녀는 윤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해진 외투, 낡은 바지, 오래된 구두.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비웃음거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3천만 원이 있으시다면 증명해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는 통장을 조심스럽게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닌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겉모습 하나로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박은진이 통장을 대충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잔고가 3천.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3천 뒤에 더 많은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박은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계좌가 할아버지 건 맞나요? 윤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은진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윤호가 주민등록증을 건네자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대조해 봤습니다. 장윤호. 이름을 중얼거리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했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세령그룹 회장의 이름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3천만 원은 큰 금액이니까 지점장님께 확인받아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여전히 건방진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직원분, 고객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박은진이 도윤을 흘겨봤습니다. 젊은 분이 왜 나서요? 할아버지 손자인가 봐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이면 더 잘 아시겠네요. 할아버지가 평소에 이런 식이시죠?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올려 도윤을 제지했습니다. 지점장 김상무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평소 거만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박은진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3천만 원을 인출하겠다는데 좀 이상해서요. 김상무는 윤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에 경멸이 드러났습니다. 어르신, 정말 3천만 원이 있으시다고요?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상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시죠.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계좌 도용도 있거든요. 그는 윤호의 통장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잔고가 3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30억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김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호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 계좌입니다. 박은진이 궁금해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화면에는 3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세령그룹 회장 장윤호의 개인 계좌였습니다. 은행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은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방금까지 비웃던 할아버지가 300억 원의 주인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상무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장윤호 세령그룹 회장. 그 이름 옆에는 VIP 중에서도 최고 등급을 뜻하는 다이아몬드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윤호에게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찰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윤호를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 저분 혹시 재벌이신 건 아니야? 정장 입은 남성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3천만 원만 인출하면 됩니다. 김상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VIP실에서 편안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박은진에게 눈짓했습니다. 빨리 VIP실 준비해. 박은진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굳이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김상무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러시다면 윤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른 번호는 세령그룹 본사 비서실 직통 전화였습니다. 최 실장입니까? 네, 저입니다. 지금 세령은행 강남점에 와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으니 오십시오. 통화를 마친 윤호는 휴대폰을 접었습니다. 도윤이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상무가 진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박은진은 창구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까지 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천 원이라고 비웃고 편의점 가서 라면이나 사라고 했던 말들이 되돌아왔습니다. 15분 후 은행 앞에 검은색 리무진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자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최 실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세령그룹 임원 5명이 일렬로 내렸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연락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은행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윤호를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그는 깊숙이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뒤따라 온 임원들도 모두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은행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방금까지 초라한 할아버지로만 보였던 윤호가 실제로는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였던 것입니다. 박은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동료 직원이 부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김상무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최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실수를... 최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죠. 그는 윤호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윤호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3천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직원분께서
제가 가난해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최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원들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윤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3,000원 있으면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사라고 하시더군요.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방금까지 웃던 사람들은 이제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세령그룹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회장을 모욕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실장, 오늘부로 세령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십시오. 그의 말에 김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령그룹과의 거래 중단은 은행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손실은 물론 다른 대기업들도 따라서 거래를 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 실장이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재무팀장님, 세령은행 관련 모든 계좌를 정리하십시오. 대출도 전액 회수하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상무가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박은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윤호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호가 손을 올려 제지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무릎 꿇을 일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너그러웠습니다. 그것이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할아버지가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하나둘 몰려왔습니다. 모두들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세령은행의 최대 거래처를 잃는다는 것은 지점 폐쇄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김상무가 윤호에게 절실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직원 교육을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는 박은진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만약 정말 가난한 할아버지였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박은진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실장이 통화를 마치고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계좌 이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5천억 원입니다. 그 말에 은행 로비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상무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윤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 실장,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는 박은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은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은진입니다.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은진 씨,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은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벌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분명 용서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김상무가 윤호에게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저희 은행에 3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모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윤호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객을 그런 식으로 대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또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윤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박은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윤호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깨달았다면 다행입니다. 그는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손자의 눈빛에서 자랑스러움을 읽었습니다. 윤호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실장, 거래 중단은 보류하십시오. 김상무와 박은진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상무가 깊숙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진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윤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은행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긴장감이 감돌던 공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고객들은 윤호의 관용에 감탄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도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고객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우실 수 있나요? 윤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도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경의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이런 분이시니 세령그룹이 존경받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윤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과찬입니다. 저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도윤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윤호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기억해라.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다. 김상무가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은행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박은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윤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 윤호와 도윤은 집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윤호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 직원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다운 걱정이네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은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윤호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윤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박은진 씨. 어서 앉으세요. 박은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은행 전체가 달라졌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객 응대 교육도 새로 받고 직원들 의식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윤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박은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주말마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요. 윤호의 눈에 기쁨이 스쳤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시네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박은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람을 느껴요. 어르신들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윤호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다니 대단합니다. 박은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그날 일이 없었다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카페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윤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박은진이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은진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했고 윤호는 인생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도윤은 할아버지와 박은진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성장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헤어질 때 박은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윤호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젊은 분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희망이 생깁니다. 카페를 나서며 도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셨으니까요. 윤호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아, 기억해라. 복수는 순간의 쾌감을 주지만 용서는 평생의 평안을 선물한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